안녕하세요. 오늘 비즈니스 성공을 이끄는 디자인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게 된 아이디어의 신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밀이라는 키워드가 주는 뉘앙스에서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비밀이라는 키워드는 인간의 탐구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자극하게 하죠. 저는 그동안 일해왔던 여러 서비스에서 데이터로 고객 경험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인사이트들을 많이 쌓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통한 문제 해결이 왜 중요한지, 또한 데이터를 통해 성공적인 디자인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지 비밀이라는 키워드에 걸맞게 디자이너분들이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는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 데이터 드리븐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비단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덕트 디자인 배경에 있어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데이터는 단순한 자료일 뿐입니다. 데이터의 결과값은 사실에 기반하지만 특정 목적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정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데이터에 열광하고 있으며 프로덕트 디자인에는 도대체 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UX라고 말하는 사용자 경험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성이라는 기준을 언급합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UX 설계에 기반해서 응당 작업을 하셔야 하죠.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용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것만이 좋은 사용성이다라고 우리가 단언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여 고객 경험의 변화로 고객을 움직이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 지표를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는 그것이 좋은 사용성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사용성의 달성 여부조차도 지표, 즉 데이터라는 정보로 분석하고 기준을 논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용성에 이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프로덕트 디자이너, 우리는 왜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불리울까요? 그동안 IT 업계에서 디자이너들을 굉장히 다양한 호칭들로 불러왔습니다. GUI 디자이너, UI 디자이너, UI UX 디자이너, 최근에는 또 UX 디자이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저는 바로 그 이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추구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에 맞게 더 많은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게 되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많은 단계에서 설득과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렌지의 의미를 부여받은 컬러, 하늘색의 의미를 부여받은 컬러처럼 이름은 결국 불리워지는 것이고 명명되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 역할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UX라는 유저의 경험, 사용자 경험에서 나아가 즉 프로덕트의 전체적 성공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이 필요해졌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단순한 UX 설계를 넘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프로덕트의 전략과 고객 경험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비즈니스 친화적이고 프로덕트 친화적으로 프로덕트에 대한 지식을 폭넓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비즈니스 지표에 부합하는 UX 설계를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해야 좋은 사용성과 좋은 고객 경험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데이터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결국은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각적인 요소들은 항상 주관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디자이너의 아웃풋은 특히 시각적인 영역으로 특화되어 있죠. 디자이너가 설계한 설정들의 흐름이 사용자의 흐름의 현상이 되어서 결국 데이터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흐름을 주관적인 감으로, 개인의 경험으로 정의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로 파악하고 가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결국 고객 경험을 개선하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요. 사실 프로덕트 디자이너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향상되고 늘어나는 만큼 저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야 할 역할들이 늘어나는 만큼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프로세스를 통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는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프로세스는 제가 이제 여러 서비스의 프로덕트 디자인 팀 리드를 경험해보서 구축해본 사례인데요. 저는 모든 프로세스 단계에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오너,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협업하면서 결과물을 만드는 크로스 펑셔널 팀 협업 시스템에서 줄곧 일해왔습니다. 각 프로세스 단계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시작, 바로 공감하기 단계가 그 무엇보다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액셉턴스 크라이테리라는 고객을 만족시키기에 필요한 사용자의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공감 단계부터 PO와 디자이너, 개발자와 함께 아이데이션 단계를 상호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사고 체계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5 퀘스천인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두었어요. 이 제품이 지금 시장에서 이 시점에서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공감을 위해 문제 정의를 위한 질문은 필수 과정이고 프로덕트 디자이너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감하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문제의 요인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문제의 요인을 집요하게 분석하는 것이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데요. 흔히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페이지 뷰, 컨버전, 활성 유저, 리텐션 등 굉장히 이렇게 굵직한 지표들을 대시보드화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트래킹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표성을 띠는 평균값이지만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 사용자의 특정 맥락까지 고려한 행동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연결성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고객의 행동 흐름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큰 관점의 통계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행동의 흐름에 꼬리물기를 통한 시퀀스적 분석으로 현재의 고객 경험과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문제의 핵심 파고들기 예시를 한번 예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의 PO, 프로덕트 오너가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디자이너와 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원 가입 화면을 개편해야 한대요. 자, 여기서 필요한 Y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회원 가입을 개편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표가 정말 회원 가입을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만한 단서들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작년 대비 YOY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우리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원래 비수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고객 유입률, 트래픽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인과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원 가입 개편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회원 가입률이 낮아졌다고 판단하는가부터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서비스의 회원 가입 단계가 뭐 3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계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율이 낮아지고 있는지, 어떤 단계에서 이탈이 높은지, 어떤 가입 수단에서 이탈률이 낮아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가입 수단에서는 완결하는 도달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꼼꼼하게 why, 왜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끔 간과하시는 아주 디테일한 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OS 간의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지표더라도 iOS 유저와 안드로이드 유저가 다른 양상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확인을 하다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까이 가볼 수 있겠죠. 앞서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Y를 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2번째 챕터에서는 데이터를 실제 디자인 결정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여러 회사에서 여러 가지 툴과 개발의 투자로 디자이너도 서비스에 관련된 데이터를 굉장히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문제 정의 핵심을 조금 더 뾰족하게 파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시보드에 적힌 데이터, 즉 숫자만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솔루션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결정이 프로덕트의 고객 경험과 비즈니스 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데이터와 직감 또는 디자인의 경험이 상충될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뾰족한 문제 정의를 통해 솔루션을 고민할 때 우리가 모든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모두를 만족하는 UX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UX 솔루션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UX는 정답이 없는 설득의 영역이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고객을 만나기 전에도 가까이 협업 관계의 부서나 또 더 가까이 우리 프로덕트 디자인 팀 안에서도 내가 설계한 이 UX 설계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어떤 비즈니스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디자이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항상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프로덕트 디자이너에게 데이터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의견이 다르고 또 제각각으로 갈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실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디자인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하는 제가 아이디어스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이커머스 쇼핑몰 서비스를 줄곧 다뤄왔기 때문에 커머스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쇼핑 앱이에요.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중에 찜하기, 이 찜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평균 구매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정황적 통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서비스 내에서 찜 사용률을 높여야겠구나 하는 이제 배경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찜을 일단 우리 서비스에서 찜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준이 어디일까? 찜을 인당 5개 하면 찜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을 정립을 해야겠죠. 그리고 현재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찜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찜 사용률이 낮은 고객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객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면 이것은 역으로 우리의 성공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찜과 고객 세그먼트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서비스를 굉장히 자주 들어오고 자주 방문하고 자주 구매하는 헤비추어 바이 유저와 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굉장히 드문드문 들어오고 자주 들어오지 않는 리핏 바이어 유저는 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또 고객 세그먼트 간의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찜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면이 어디일까? 어떤 도메인일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딥다이브를 해야겠죠.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찜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데이터에 꼬리를 물고 활용하고 솔루션에 조금 더 접근해 갈 수 있는데요. 자, 찜하기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지면이 우리 흔히들 말하는 상품 상세 페이지, 다들 아시죠? 네,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서비스에서 지금 확인해 봤더니 찜하기가 가장 활성화되는 도메인은 바로 상품 상세 페이지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PDP, 네,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에서만 찜을 잘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바일 쇼핑 서비스 한 번쯤은 다들 이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실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에서만 찜을 하지 않아요. 홈에서도 상품을 탐색하면서 찜을 할 수가 있고, 홈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눌러서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그리고 리스트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스크롤 탐색을 하면서 얼마든지 찜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또 마음에 드는 상품을 탐색하기 위해서 PDP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특정 찜하기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도메인은 우리가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기능의 조합, 플로우 단위로 어떻게 고객이 사용 경험을 가져가고 있는지 시나리오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에서 우리 찜하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드백이 오죠. 찜을 했다라고. 또 인터랙션이 수반되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찜을 했다, 찜을 하고 나서 또 다른 탐색으로 이어지고 찜 목록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찜 하나를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퍼널에서, 플로우에서 찜에 관련된 연결들이 계속 생겨나죠. 그리고 찜 목록까지. 이렇게 지금 찜 하나만 두고 말씀드렸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플로우와 기능의 조합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예시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를 디자인 결정에 활용하는 방법 중에 프로덕트 디자이너에게 가장 베이직한 접근법이죠. 바로 경쟁사 분석 매트릭스입니다. 물론 대시보드로 잘 정리돼 있고 또는 데이터 분석가를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가 있다면, 잘 갖춰져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일까? 아니죠. 네, 데이터 분석가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만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벤치마킹 리서치 자료 동안 우리에게 훌륭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예제로 들었던 회원 가입 완료의 단계, 혹은 장바구니 담기까지의 단계를 측정해보고 그것을 지표화해본다면 그것 또한 훌륭한 근거 단계가 될 수 있는데요. 특정 요소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인성이 좋은지, 혹은 직관적인지, 접근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패턴과 표준을 발견한다면 이 또한 정량적 데이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경쟁사의 디자인을 우리가 똑같이 차용한다라는 것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한다라는 지침이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사용자에게 익숙한 패턴을 디자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혼란과 인지부화, 그리고 고민을 덜어주면서 직관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데 의의를 둡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시간에 쫓기잖아요. 네, 리소스는 무한 자원이 아니에요. 유한한 자원이죠. 우리는 항상 이제 MVP 방법론으로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적은 공수로 빠르게 출시하고 검증해야 하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정량적 데이터화 해둔다면 가설을 좀 더 근거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디어스에서 문제 정의를 하고 가설을 세우는 과정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문항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스에서는 AOV, 즉 평균 주문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올라왔어요. 이 수많은 아이디어들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중에서 구매 직전의 도메인인 바로 장바구니죠. 이곳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구성원들에게 빠르게 공감을 샀던 가설은 바로 쿠폰 적용하기 플로우였습니다. 에즈이즈 장바구니에서는 고객이 직접 쿠폰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하고 갖고 있는 쿠폰 중에서 원하는 쿠폰을 하나하나 그 셀러 단위로 찾아가면서 적용을 해야 하는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사실 장바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장바구니는 내가 고른 상품을 꼼꼼히 둘러보기도 하고 당장 구매하지 않은 상품이 있다면 좀 덜어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요청 사항과 옵션 주문 금액 등을 확인하는 등 생각보다 태스크가 복잡하고 많은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시처럼 팀에 제안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개선을 한다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고객은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고객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쿠폰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채 주문을 완료를 지은 고객들이 나중에 그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쿠폰이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주문을 취소하고 내 쿠폰 어디 있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들이 실제로 고객 VOC로도 잡히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물론 개선해야 할 영역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기회의 영역은 어디일까? 쿠폰 사용률을 높여서 구매 전환율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벤치마킹 그 사례를 통해서 주요 과업을 완료하는데 몇 단계가 필요한지를 확인해 봤어요. 타사 경쟁사 분석 시 쿠폰을 대부분은 자동 적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쿠폰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쿠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사 대비 지금 우리는 N단계가 더 필요하구나라는 문제점을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한다면 이 기회 영역은 고객이 빨리 장바구니에서 확인을 하고 원하는 태스크를 실행하고 주문 결제, 주문 완료로 더 편리하고 심플하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정의를 해볼 수 있었죠. 지금 이렇게 왼쪽이 에즈이즈고 개선된 화면이 저쪽이에요. 그래서 쿠폰을 우리가 이제 쿠폰 마스터 페이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 적용을 해주게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스크린샷만 비교만으로는 이거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인터랙션 측면이나 변화만 비교해 본다면 사실 큰 변화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개선 사항들과 수많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더 유효한 프로젝트에 리소스를 투입하고 리소스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사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근거를 들어서 데이터를 들어서 설득을 한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채택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자, 이제 벤치마킹 리서치를 통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 요소로 잘 정리했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디자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신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논리적으로 잘 만든 디자인 솔루션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시를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벤치마킹 패턴으로 보편적 사용성을 제한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제가 사례로 들었던 것처럼 분석한 20여 개의 서비스에서는 80% 이상이 A 방식으로 이러한 고객 경험 이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대로 우리 내부 데이터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 결과 아이디어스에서는 고객이 이러한 사용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니 이를 통해서 이것은 현재 이런 이슈를 갖고 있으며 인사이트로 발견한 아까 그 A 방식으로 고객 경험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예시로 들었던 회원 가입 단계가 타사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장바구니로 담기까지 단계도 타사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현 상태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더 나아갈 여지는 없는지, 기회 영역은 없는지를 고객 여정을 단계로 문제 정의를 해서 예시로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가설을 가지고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만들지만 이 과정에서 가설과 가정의 비중이 적게 느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설계한 안을 신뢰의 비중을 높여서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채택할 수밖에 없게 잘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설득할 때 중요한 것은 듣는 청중에게 더 논리적으로 된 설계로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사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시장의 타겟이나 대상, 그리고 달성해야 할 대상과 목표 지표를 정확히 하는 것, 그리고 또 이건 디자이너만의 저는 무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설득을 위한 그 고민의 단계도 디자인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베리에이션을, 드래프트를 우리가 한 10가지를 잡았어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의 픽은 이미 사실 조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안을 그래도 2-3개를 더 지참하세요. 그것들을 같이 보다 보면은 이 고민의 과정이 느껴져요. 듣는 사람한테. 단 하나를 보여주는 것보다, 물론 내 마음속에 답정너는 이미 있어도 이 고민의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은 듣는 분들도 이 안이 더 나은 안이구나, 고민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근거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서치 결과를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를 적용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캐주얼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진행해 보는 거죠. 주변 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많지 않아도 돼요. 한 5명만 해보셔도 이런 결과가 있었고 대부분은 인지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라는 결과만 수반해도 듣는 청중이 훨씬 더 신뢰를 갖고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유의미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의 해석이 결국은 데이터 드리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숫자를 봐야 되는지도 너무나 중요하고, 같은 숫자라더라도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정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데이터 분석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상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량 데이터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실 이 수치가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률이 36%예요.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사실 우린 숫자만 봐서는 인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이 수치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원분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이해하고 디자인 결정에 활용하는 배경과 사례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를 공감으로 얻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데이터를 사람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점을 이해하고 디자인해야 되는데요. 사실 숫자만으로는 왜 전환율이 이슈가 생겼을지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그 원인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A/B 테스트와 UT, 고객 인터뷰와 같이 복합 검증을 통해서 직접 고객에게 피드백을 얻고 다시 적용하는 단계를 이터레이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큰 흐름을 보면 결국은 고객에게서 얻은 데이터로 고객에게 가치로 환원하는 디자인을 지향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측면으로도 점진적으로 반복과 실패를 통해 더 큰 리스크를 막는 결정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챕터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고객 경험 디자인이 비즈니스와 현실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즈니스 없는 디자인은 장식일 뿐이다. 네, 한 컨퍼런스에서 넷플릭스 디자이너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상 비즈니스가 없다면 디자인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모호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디자인은 감각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지향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디자인은 비즈니스 목표의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고객 만족도와 비즈니스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프로덕트 디자인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배경과 디자인 결정에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디자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 혹은 또 저 서비스에서 고객이 기대하는 니즈와 사용 맥락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에서 이런 테스트를 해봤대요. 이 서비스에서 이런 테스트를 해봤대요. 지금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우리 많이 접할 수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서비스에 그 비즈니스에 맞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적합하고 유효한 솔루션인지는 우리 서비스를 실제 사용하는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움직일 수 있는 고객 경험 솔루션을 만드는 그 한 뼘의 작은 차이는 바로 우리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고객이 얻고자 하는 가치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저는 통찰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통찰력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치의 본질을 서비스에서 느낄 수 있어야 단순히 사용자에서 진정한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직접 참여했었던 각 서비스마다 검색어를 입력하는 화면을 모아둔 예시 이미지인데요. 쿠팡, 야놀자, 그리고 아이디어스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 서비스의 동일한 키워드 화이트를 검색했을 때 자동 완성된 검색어를 보여줍니다. 쿠팡은 화이트를 포함한 상품명을 노출하고 야놀자는 화이트를 포함한 숙소명이 노출됩니다. 아이디어스는 이게 지금 제가 화이트데이 시즌에 검색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전혀 다른 지금 성질의 자동 완성어가 보여지고 있죠. 네, 사실 쿠팡에서도 여행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여행 상품을 검색하실 수 있고 또 쿠팡에서도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죠. 여기서만 파는 그런 것들이 제약되어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다양한 화면들이 노출이 될까요? 자동 완성 검색어 추천 기능은 해당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검색어로 입력이 되었거나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적절히 혼합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모바일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이 태스크 부담 자체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어 기능을 활용을 하는데 이토록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지금 마주할 수 있지만 각 서비스에서 고객이 얻고자 하는 가치의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예시 하나만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죠. 고객의 목표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건데요. 중요한 점은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움직일 고객 경험이 어떻게 지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행동 데이터 단위로 발생량을 보면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고객의 플로우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연결의 힘은 결국은 고객의 관심과 흥미를 우리가 서비스 끝까지 완료 지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요. 고객의 모든 경험과 과정에서 전환, 컨버전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장바구니에서는 주문 완료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이 힘은 상품 자체가 갖는 컨텐츠에서 올 수도 있고 매력적인 가격으로도 좌지우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텐츠의 매력과 가격을 배제해 본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상황을 읽고 그 상황에 맞게 고객의 니즈의 목적에 맞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제 아이디어스에서 실험했던 두 가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오늘만 할인이다라는 이제 타임 제한을 둔 상품 구성을 보여주는 유닛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비즈니스 지표를 움직일 고객 경험을 제공해주는 화면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왼쪽일 것 같다. 오른쪽일 것 같다. 네, 결과는 이렇습니다. 왼쪽이 개선 전이었고 오른쪽이 개선 후의 투비 화면이에요. 고객이 사용하는 맥락적 데이터를 추출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쪽이 더 지표를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예측이 돼요. 사실 이 개선 전 화면은 굉장히 큼직하고 시원하고 주목도를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설계를 가지고 있죠. 그지만 우리가 지금 모바일에서 보는 ATF, 어보브드 폴드 영역이라고 하죠. 이 한 화면, 스크롤하지 않았을 때 이 하나의 뷰포트 영역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오늘만 할인이라는 유닛이 꽉 차서 다음 스크롤에 어떤 단서가 있는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 개선하면 어떤가요? 지금 작가님 덕질하기라는 밑에 추가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단서가 살짝 보이죠. 그리고 보여지는 상품의 개수는 어떤가요? 물론 굉장히 주목도 측면에서는 좋은 설계였지만 지금 한 개 하고도 반 개가 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두 개 하고 반 개가 조금 더 보이죠. 이러한 차이로 이 실험에서는 오늘만 할인 상품을 탐색하게 하는 페이지 뷰에서도 그리고 홈 전체 화면에서의 상품 구성을 추가 탐색하는 지표에서도 비즈니스 지표를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죠.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야 할 것 같은데요.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역할이 넓어지면서 더 많은 상황에서 설득을 하고 제안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각 구성원 전문가들, 개발자분들, 마케터분들, 다양한 우리 비즈니스 전문가분들, 여러 구성원분들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각 전문 구성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서로의 관점에서 크로스 펑셔널 피드백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죠. 하지만 최종 아웃풋, 고객을 만나는 접점은 바로 여러분들,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손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데이터를 통해 어느 쪽의 연주가 메인이 되어야 할지 때로는 개발일 수 있겠고 때로는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고 때로는 고객 경험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디서 템포가 빨라져야 할지 지휘자가 되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데이터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고객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필수적 도구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통해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하는 것이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줄곧 제가 데이터, 숫자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무조건적으로 비즈니스를 매출로 혹은 숫자로만 관점에서 다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고객의 목소리에만 맹목적으로 동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프로덕트의 디자인의 권한은 저는 고객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된 솔루션에 대한 반응과 지표들이 결국 고객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결정을 따르게 되는 프로세스인 것이죠. 비즈니스 성공을 이끄는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데이터 분석력을 결합해서 고객과 비즈니스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단순한 디자인 설계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성공에 기여하게 하죠.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치열하고 면밀하게 준비한 솔루션만이 최종적으로 고객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고객의 선택은 데이터로 환원되어 우리에게 결과를 말해줍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의견과 피드백, 가설들이 난무하는 많은 고민의 순간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 가치가 고객의 선택을 받을 준비가 충분한가? 바로 고객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